1억을 벌면 절반은 세금으로 사라진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순간 또 한 번 반이 날아갑니다. 상속세 50%, 증여세 50%의 절세 플랜이 없다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반토막. 오늘은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01. 세금의 피라미드. 돈을 벌면 소득세, 쓰면 부가세, 집을 사면 취득세,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주면 증여세, 죽으면 상속세.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세금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이 모든 세금의 마지막 단계, 상속세는 인생 결산서입니다. 사망일, 그날이 바로 세금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세금이죠. 02. 1억 원의 진실. 임대료로 1억 원 벌면 얼마 남을까? 소득세 50% 내면 5천만 원 남습니다. 그 돈을 지키며 살다 세상을 떠나면 상속세 50%가 또 부과됩니다. 결국 1억이 2,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절세 플랜 하나 없으면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증발합니다. 03. 상속세 어떻게 계산될까? 먼저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심지어 보험금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망 전 1에서 2년 안에 인출한 현금도 의심 자산으로 조사됩니다. 그 돈 어디 갔죠? 라고 묻는 게 국세청의 첫 질문입니다. 답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즉, 숨길 수도 빼돌릴 수도 없습니다. 04. 추정 상속재산. 눈에 안 보여도 잡힌다. 사망 1년 전 2만만 원, 2년 전 5만만 원 이상 인출했다면 무조건 체크됩니다. 그 돈 어디 썼습니까? 만약 근거가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추가됩니다. 영수증 하나, 이체 내역 하나가 생명줄이 됩니다. 기록이 곧 절세입니다. 05. 증여의 타이밍에 10년 룰의 함정.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10년 내에 다시 상속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내만 합산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을 쪼갭니다. 지금 줄까? 3년 후에 줄까? 이 타이밍 계산 하나로 세금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절세는 타이밍 게임입니다. 06. 보험금, 퇴직금, 명의신탁의 간주상속의 3개. 돌아가신 분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포함됩니다. 명의만 다른 신탁자산도 다 합산됩니다. 결국 이름이 누구 것이냐 보다 누가 진짜 주인이냐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름을 보지 않고 흐름을 봅니다. 07. 배우자 공제의 사랑보다 지분이 먼저. 배우자는 30억까지 공제된다며 그건 지분이 그만큼일 때 이야기입니다. 법정 지분보다 적게 받으면 공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40억 받을 수 있었는데 20억만 받았다면 공제는 20억이 끝입니다. 공제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가족의 마음보다 숫자가 냉정합니다. 08. 상속세. 과연 부자만 내는가? 2022년 상속세 납부자는 전체 사망자 중 5.2%. 5년 전보다 3배 늘었습니다. 왜? 아파트 값 때문입니다. 서울 중위가격 10억, 부부공제 10억. 공제 한도는 그대로인데 자산만 4배 뛰었습니다. 이제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보통 가정의 세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09.
절세 전략의 첫걸음, 자산 재구성. 아파트처럼 시가가 높은 자산은 고평가됩니다. 단독주택, 구분 상가는 절반 수준만 평가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바꿉니다. 같은 30억이라도 평가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은 얼마 있느냐보다 어떻게 구성했느냐의 싸움입니다. 10. 전세냐 월세냐. 그것이 문제다. 전세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됩니다. 반면 월세는 공제가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월세로 바꾸면 손해입니다. 전세를 유지해야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이 작은 결정 하나로 세금이 억 단위로 차이 납니다. 11. 차용증의 함정. 요즘 유행하는 차용증 써서 돈 빌렸다 치자 전략. 하지만 빌린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자 안 줘도 괜찮다.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원금, 이자 거래가 실제로 있어야 인정됩니다. 형식은 쉽지만 실질이 없으면 바로 증여로 뒤집힙니다. 세무조사는 종이보다 흐름을 봅니다. 12. 생활비와 용돈. 세금 없을까? 생활비나 학자금은 사회통념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이 준 돈으로 적금 든 게 왜 문제죠? 세법은 썼느냐를 봅니다. 저축은 증여, 소비는 비과세. 단어 하나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13) 감정평가. 100만원으로 수천만원을 지킨다.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올려두면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 내외의 감정료로 몇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없는데 왜 신고를? 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고는 보험입니다. 14. 10년의 함정의 2월 과세.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내에 팔면 취득가가 되돌아갑니다. 6억에 증여했는데 왜 2억으로 계산돼요? 바로 2월 과세 때문입니다. 결국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죠. 증여는 한 번, 매각은 한 번 더 계산해야 합니다. 줬다.가 끝이 아닙니다. 15. FIU. 현금을 다 본다. 수억 원 현금 인출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모를 걸은 옛말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빼서 아들 통장에 넣으면 즉시 추적됩니다. 심지어 출금 장소와 생활지가 다르면 바로 포착됩니다. 현금은 투명한 시대, 남는 건 흔적뿐입니다. 16. 부자 감세가 아닌 현실 조정. 공제는 20년째 그대로인데 자산은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제 상향 요구가 감세가 아니라 현실화입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낡은 겁니다. 이걸 몰라서 억울한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정해야 신뢰받습니다. 그리고 절세는 지혜로 해야 합니다. 17. 미국과 일본의 차이. 미국은 세율 40%지만 공제가 135억입니다. 일본은 세율 55%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 부담이 낮습니다. 한국은 세율 50%의 유산세 방식. 게다가 주식은 20% 할증까지 붙습니다. 결국 세계 1위 수준의 상속세 국가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18. 상속세.
기업에도 덮친다. 가업 상속세가 60%에 육박하면 기업은 다음 세대로 못 넘어갑니다. 삼성조차 12조 세금 때문에 주식을 내다 팔았죠. 가족 기업은 세금 때문에 해체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부의 불평등을 막지만 과하면 산업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가문의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입니다. 19. 절세는 숫자 싸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꼼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절세는 설계입니다. 지분, 공제, 시기, 평가 모두 합법의 영역입니다. 몰라서 내는 세금이 가장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지가 더 무섭습니다. 20. 배우자 순서까지 전략이다. 배우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누가 먼저 상속인이 되느냐도 전략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면 공제를 받지만 반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를 정할 순 없지만 재산 구성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분산 보유의 사소한 변화가 결과를 바꿉니다. 세금은 순서의 학문입니다. 21.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농지나 1주택 상속은 감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증여는 바로 중과세를 맞습니다. 상속은 한 번이지만 증여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큰 재산은 상속, 작은 금액은 증여가 유리합니다. 언제보다 어떤 재산을 나누느냐가 관건입니다. 22.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어차피 세금 안 나오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 있나요?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세 부탄으로 돌아옵니다. 신고한 사람은 증빙이 있고 안 한 사람은 변명뿐입니다. 세금은 소극적일수록 더 커집니다. 23. 절세의 기본, 기록과 증빙, 이체 내역, 차용증, 감정평가서, 거래명세표. 서류는 귀찮지만 세금에서는 방패입니다. 설마 나까지 조사하겠어 하는 순간 더디 시작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방어가 됩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24. 연부연납, 현금이 없을 때의 해법. 상속세는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과 이자 부담은 생기지만 숨통이 트입니다. 증여세는 5년 분납이 원칙입니다. 현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25. 절세는 가족의 프로젝트다. 상속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이 지켜야 할 재산의 문제입니다. 누가 받을지, 언제 받을지, 어떻게 쓸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설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26. 결론. 내 상속은 인생의 마지막 설계. 상속은 세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기록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모든 세금의 끝에서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남기려면 지혜롭게, 물려주려면 계획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자들의 상속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준비가 없어서 세금이 무거워지는 세상. 이제는 몰랐다는 말로 피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상속, 현명한 인생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